안녕하세요. 저는 데일리 커플의 데니이고 여기는 헤일리입니다. 저희는 최근에 결혼을 하고 일주일 뒤에 바로 호주 워홀을 함께 떠나게 되었는데요. 저희의 성장 과정, 특히 자산의 성장 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일주일 단위로 수입과 지출, 그리고 주식, 코인과 같은 투자 현황도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와 함께 하시죠. 네,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이놈의 비자 때문에 지금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별거하게 됐습니다. 정말 많이 슬프지만 제 탓인걸요. 이번 영상에는 저희 커플이 약 2주간 떨어져 있는 동안 각자 어떻게 지냈는지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시죠. 저는 일요일 새벽에 발리로 떠났습니다. 너무 졸려요. 지금 몇 시지? 4시 57분 5시인데 제 비행기가 8시 5분이거든요 얼른 가봐야죠. 헤일리가 아침 일찍부터 저를 공항에 데려다 주었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또 날씨는 쓸데없이 좋네요. 그래도 다행히 사람이 별로 없어서 누코노미에 당첨됐는데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었어요. 발리에 도착하자마자 입국 비자 신청을 하고 공항 근처에 예약한 숙소로 걸어가는데 인도가 없어서 살짝 불편했어요. 어쨌든 숙소에 도착해서 바로 체크인부터 해줬습니다. 하지만 방 상태가 조금 거시기 하더라고요. 후기에도 적혀 있었는데 이불이나 이런 게 좀 잘 깨끗하지 않다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오자마자 보니까 이런 식의 자국이나 베개는 좀 심한데 무언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저쪽까지. 시트도 그렇게 깨끗한 편은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내려가면서 바꿔달라고 요청하고 나가야겠어요. 일단 프런트에 얘기해두고 외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발리에서 국제 클라이밍 대회가 열렸거든요. 저는 클라이밍을 정말 좋아하는 클창인데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바로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경기 시작까지 시간이 좀 남았길래 바다 구경도 잠깐 하고 와이파이가 되는 식당을 찾아서 밥을 자그마치 2끼를 먹으며 시간을 때웠습니다. 콜라는 역시 제로 콜라. 이날 저녁에는 리드 결승전이 있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도 많이 보고 다양한 부스에서 재밌는 체험들도 했습니다. 이날 대한민국의 서채연 선수는 정말 간발의 차이로 은메달을 획득했는데 얼마나 아쉽던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경기였어요. 경기가 끝나고 저는 숙소로 돌아왔고 더러운 방 때문에 프론트에서는 제 방으로 업그레이드 해줘 그나마 상태가 조금은 더 나은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비자를 받기까지 고난의 기다림이 시작되는데 다음날 저는 체크아웃 시간까지 숙소에서 쉬었습니다. 신기하게 여기 대부분 체크아웃 시간이 11시에서 12시 정도로 늦더라고요. 비자가 언제 나올지 몰라서 숙소를 1박만 예약했더니 이렇게 캐리어를 가지고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다음 숙소를 예약해 들어왔어요. 카페를 갈까 하다가 그냥 방에서 작업을 했고요. 저녁 먹고 돌아와서 야식까지 먹었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카페는 제가 발리에 있는 동안 거의 매일 갔던 곳이에요. 저는 데일리 커플 채널 외에 2년 정도 운영해온 유튜브가 있는데요. 이날도 열심히 영상 편집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고 비자는 희망했던 것과는 달리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잠시 중국인 친구를 한 명 만나 수다를 떤 것 외에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한 번도 나누지 않았던 것 같아요. Yes, my name is Lulu and I'm from China. You're here for vacation, right? I'm here for kind of work and kind of vacation. Okay. Also work as an influencer in Redbook and TikTok. 그렇게 발리에서의 14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가던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같은 카페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도 헤일리랑 영상통화도 하고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이 시간이 얼른 지나가길 바랬습니다. 그래도 다음 영상쯤에는 제가 시드니로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헤일리의 2주는 어땠는지 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데니가 발리로 떠난 날 저는 갑자기 한인마트 인터뷰가 잡혔어요. 그날 저녁에 면접을 보고 바로 다음날 트라이얼을 갔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인잡, 오지잡 가리지 않고 지원했는데 연락이 오는 곳들이 대부분 한인잡이었어요. 이곳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트라이얼 6시간에 50불밖에 못 받았고 심지어 트라이얼이 이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이 재밌고 채용이 되면 최저시급은 챙겨주는 곳이라 계속 하고 싶었는데 그 다음 트라이얼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다음날 저는 새벽 일찍 출발해 포크리프트 시험을 보러 갔는데요. 이론 시험은 가볍게 통과했지만 주행 연습 하루 하고 2주 뒤에 시험을 보려니 감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실기는 떨어졌습니다. 오늘이 학원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절망적이었어요. 심지어 하루 연습, 다음날 시험이라 2번 더 와야 했습니다. 그래도 연습 하루까지 포함해서 제 시험 비용이 80불이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속상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면허는 충분히 익숙해지고 따는 게 좋은 거라며 또 떨어져도 괜찮다고 말씀해주셔서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나니까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요. 목요일에는 트라이얼 하나가 또 있었고 금요일에는 단기 청소 알바도 다녀왔어요. 병원 방역하는 일이라 꿀이었답니다. 토요일에는 시티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일 구하느라 호주의 여유를 못 누리고 있었는데 브런치도 먹고 말차도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참 2주치 방세도 냈어요. 돌아온 주일, 감사하게도 한 권사님이 라이딩도 해주시고 커피도 사주셨어요. 아이들이 많은 저희 교회는 참 시끌벅적하답니다. 이번 주에도 소중한 식량을 얻어왔어요. 월요일에는 시티에 직접 레주메를 돌리러 나갔습니다. 그 전에 서비스도 들렀는데요. 5월 7일에 생긴 새로운 규정 때문입니다. NSW에서 포크리프트 같은 하이리스크 워크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서는 교육 후 시험을 보기 전에 Assessment Number를 발급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워홀러는 낼 수 없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세이프워크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까 그럼 서비스 가봐라 하길래 방문한 건데 여기서도 잘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세이프워크에 전화하니까 다른 상담원이 대체 서류를 낼 수 있는 별도의 링크를 보내주겠다네요. 그리고 일단 한번 전화할 때마다 통화대기가 최소 30분이어서 너무 지쳤어요. 새로운 시스템이라 모두가 적응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게요. 혹시 포키 시험 준비하시는데 어세스먼트 넘버 발급 링크가 필요하시면 댓글에 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아무튼 오늘은 돌아다니면서 호스텔이랑 호텔의 레주메를 돌렸고 장을 봐서 돌아왔습니다. 고기는 요리하기 편하도록 미리 잘라두고 저녁으로는 고추장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네, 오늘은 쇼핑센터와 식당 그리고 리테일 매장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오팔카드도 충전해줬고요. 다행히 한 곳에서 긍정적인 연락이 왔어요. 정확히는 면접 결과를 알려주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데 네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얘기해줘 였어서 제가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니 합격이 된 듯 했어요. 그래서 이날은 2다리 쭉 뻗고 잤습니다. 여기가 교통비도 되게 비싸서 잘 안 나갔거든요. 근데 도서관은 이용이 무료고 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니까 교통비도 안 들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그나저나 벌써 금요일인데 데니의 비자 소식이 없네요. 오늘 안 나오면 최소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기다려야 돼서 오늘 오후에라도 나올 수 있을까요? 워홀 오실 분들은 꼭 3달 전에 신청하시고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항공권을 예매하지 마십시오. 저희처럼 멍청 비용을 쓰기 싫으시다면. 사실 저희도 나름대로 워홀 비자가 나오기 전에 입국을 해도 되는지 찾아보고 온 거거든요.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도 되겠지 하고 왔는데 법이 바뀐 건지 복불복인 건지 저희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같은 데만 보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는 이민성에 문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서관은 깔끔하고 좋았어요. 가서 성경도 읽고 책도 읽고 해 지기 전에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백수여도 그렇지 관광도 좀 해야겠다는 생각에 토요일에는 혼자 시티에 놀러 갔습니다. 관광객 모드 장착하고 걷는데
여행 온 것 같고 좋더라고요. 바다가 보이는 공원도 너무 예뻤어요. 벤치에 앉아서 1시간 정도 책을 읽다가 주립도서관에 방문했는데 밖에서는 몇 팀씩 웨딩 촬영을 하고 있고 안에서는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셨어요. 자리도 없고 생각보다 적막한 분위기라 전 바로 나왔고요. 지하에 전시장도 있길래 조금 구경하다가 나왔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장을 보고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제가 이번에 읽고 있는 책은 하면 된다 퀀트 투자라는 책인데요. 전략을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봤어요. 백테스팅을 통해 검증된 이 투자법은 6개월에 한 번씩만 리밸런싱을 하면 되고 감정 개입이 되지 않는 투자더라고요. 여기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퀀트 전략은 소형주에서 수익률이 훨씬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낮은 것부터 나열을 해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처음이니까 테스트용으로 100만 원을 20종목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6개월 뒤에 함께 확인해봐요. 퀀트 투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퀀트 투자 외에 신규 매수한 종목은 S&D, 농심, HMM, 한화오션, LG이노텍이고요. 자잘하게 추가 매수한 종목들도 있는데 익절한 종목은 2개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화폐 관련주인 코나아이고요. 소심하게 정태주 건드려봤는데 꽤나 달달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라이너와 쿠션 같은 화장품을 제조하는 코스맥스인데요. 다른 미용기업 주식도 좀 들고 있어서 이번에 슈팅 나왔을 때 팔았습니다. 주식할 때는 손절도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듀켄바이오는 알츠하이머 진단 및 치료제를 만드는데 좋은 기업이고 성장성도 있기 때문에 비록 이번에는 손절했지만 여전히 제 관심 종목입니다. 제약바이오 투자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DSC 인베스트먼트도 단기적 관점으로 매수했던 정책주인데 제가 생각한 기간 내에 올라주지 않아서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2주간의 총 매수 금액은 326만 6,073원이고요. 총 매도 금액은 147만 1,170원입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은 17,272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주식 총액은 3,830만 3,997원에서 4,193만 3,298원으로 증가하며 저희의 현재 현금 비중을 점차 낮추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산해 보겠습니다. 저희의 총 수입은 175불이었고요. 이건 헤일리의 2번의 트라이얼 그리고 단기 알바 하루 일당 값이었습니다. 총 지출은 1,060.36불이었습니다. 총 자산은 6,101만 6,848원에서 6,200만 192원으로 약 98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저희의 주식 총액은 총 362만 9,301원이 증가했는데요. 신규 투입금 179만 4,903원을 제외해도 현과금이 약 183만 4,398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특히나 제가 구매했던 테슬라 롱 2배가 2주간 46% 상승해서 톡톡히 덕을 봤습니다. 이것으로 데일리 커플의 호주 워홀 4화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